이대로면 큰 위기, 천문학적 돈 풉니다.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연일 중국의 이야기가 뉴스가 되죠. 이것은요,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새로운 어떤 기사거리를 만들 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요, 중국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가 위험하다. 저들이 제대로 된 지표를 발표를 안 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더 악화될 거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금융위기를 막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풉니다. 문제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요.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지금까지 쌓여온 부채랑 또 외국인들의 어떤 탈출까지 감안을 해보면 국가 부도 사태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될 요소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중국이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1월 중국 직업준비율 인하입니다.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린 거예요. 직업준비율이라는 게 여러분, 금융기관이요, 예금을 내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직업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직업준비율을 낮추면요, 그만큼 돈을 풀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돈 푸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88조 원을 뿌립니다. 1조 위안을 뿌리니까. 게다가 말입니다.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에 10.5%가 됐잖아요. 지금 2024년 2월 5일에 10%가 됐어요.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한번 쭉 보면요, 0.5%포인트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 작년 9월에 10.5%였잖아요. 작년 3월에 10.75%를 0.25% 내린 겁니다. 또 작년 3월은요, 2022년 11월에 11%를 0.25% 내린 거고요. 그리고 그 앞서도 마찬가지입니다. 0.25% 2021년부터 11.5%에서 0.25%씩 계속 내리다가 지금 0.5% 내렸어요. 급하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급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다급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실제 중국이 말하는 것보다 대표적으로 리창 총리가 말하는 것보다 실물 경제는요, 더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이 위기로 갈 수 있는 그 갈림길에 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직업준비율이 2021년 10월 12일에 10.5%가 내렸던 것이 최저였거든요. 지금 2024년 2월 5일부터입니다. 2월 5일부터. 예, 10%. 이게 최저예요. 게다가 인민은행의 판궁성 총재가 직접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민은행 총재는요,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도 직접 나서서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중국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이제. 아마 말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표보다 현실은 더 절박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의 직업준비 비율을 보면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21.5%를 가지고 있으라. 예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21.5%는 가지고 있어야지 금융위기를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계속 버텨왔지만 2016년에 17%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20년에는 12.5%까지 내렸어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10.5%까지 내렸는데 그러다가 2021년 12월 6일부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5%. 중국 금융권의 가중평균 직업준비율이 6.9%까지 떨어집니다. 6.9%까지. 저는 이것은요. 금융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돈을 이렇게 뿌려서 시장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최악의 수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수순으로. 저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사실 그전에 또 돈을 뿌렸거든요. 증시안정기금을 2조 위안 뿌리겠다. 372조를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말입니다. 증시안정기금은 8천억 위안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조 위안이에요. 2배가 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쭉쭉 빠져나가니까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2167억 위안 우리 돈으로 40조 3,7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를 메우고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메우고자.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지금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더 빨리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증시안정기금은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증시안정기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국 부채에 대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부채가 먼저 폭발하냐 아니면 금융이 먼저 폭발하냐 저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최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요. 부동산이 폭락하면서요. 신탁회사들이 줄줄이 망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저는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신탁회사면 금융이에요. 그림자 금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금융회사까지 충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이 충격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쉽게 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보고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자금이 빠져나가면 중국의 일반 자금까지도 이제는 쑥쑥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충격이 클 수밖에요.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위험하게 보입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지난 1월 22일에 2756.34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두 가지 부양책을 썼습니다. 부양책을. 그런데도 주가가 예상보다 안 올라가요. 1월 23일에 2770.98이고요. 예상보다 안 올라갑니다. 이것이 문제죠. 1월 2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갔으나 예상보다 안 올라갑니다. 예상보다 안 올라간다는 것은 돈을 엄청나게 부었는데 시장은 냉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상해 종합지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홍콩 H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22일에 5,001.95까지 떨어졌다가 5,000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1월 23일에는 5,140.93으로 약간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코로나19 때 3월 20일에 9,118.67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상해종합지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만큼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예, 코로나19의 위기 때 2,745.62 거의 버금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주식시장의 상황은 열악하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이 금융위기를 넘어서 저는 국가 부도에 대한 어떤 충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국가 부도에 대한 어떤 위기는 오지 않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문제가 생길 거예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노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자마자 1990년대 일본은요 미국으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엔화가 그 당시에 말입니다. 절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내수 중심으로 돌렸거든요. 그런데 내수가 이게 예상만큼 피어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됐던 거거든요. 계속 빚으로 버티다가 끝내 일본은요. 지금 독일에게 뒤처지는 그런 진짜 바보 같은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이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내수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보세요. 소비자 물가가 지난 12월에 여전히 마이너스 0.3%입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0.3% 기록하더니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여러분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소비가 안 된다는 뜻은요. 기업이 줄줄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비에 수요가 많으면요.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생산자 물가는요. 12월에 마이너스 2.7%까지 지금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1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 1월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지금 중국의 상황이 내수로 돌렸는데 내수가 떠받쳐 주지 못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요. 많은 자금을 써서 부양을 했는데 그 부양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야 하지만 이게 단발성 부양 때문에 만약에 발휘하지 못하면요. 안 그래도 부동산이 무너진 상태에서 소비까지 무너졌거든요. 여기에 말입니다. 주식시장까지 무너지면 이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대로면 큰 위기가 오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지만 그 풀은 돈이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중국 정부의 부채만 쌓이는 거고요. 이 부채가 결국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장도 예상보다가 지금 다들 앞다투어서 낮춥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 중반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리고 있습니다. 돈 풀어서 부양하려고 하나 만약에 부양이 안 될 경우에는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의 위기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의 위기는요. 대한민국의 위기로도 분명히 발전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 진짜 고민하고요. 또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처럼 지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내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공산당 간부들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만큼 지표가 엉터리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저는 정부도 그렇고요. 민간도 그렇고요. 중국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리고 깐깐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5% 성장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5%도 굉장히 낮은 수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을 하면 적어도 시장에서는 5.5% 정도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닥칠 위험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중국의 경기 부양이 말입니다. 우리 홍콩 EL에서 투자하신 분들 사실 지금 뭐 손실이 50%, 60%, 70% 난다고 하는데 홍콩 H 지수가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손실이 조금씩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19조 원에 해당되는 이 홍콩 ELS 주가 연계 정권 여기에 손실은 조금 나아지겠다 그런 생각은 약간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반쪽 효과에 머물면 이것도 말입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올립니다.